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논현동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래를 약속한 사랑하는 예비신랑과 함께였지만 결국 저희는 파혼을 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본인이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라며 중졸인 저희 엄마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몰상식한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중졸이란 이유로 영어를 못 알아들을 거란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어로 저희 엄마를 욕하며 큰 모욕을 주었으니까요. 예비 시모의 생각과 다르게 저희 엄마가 영어로 한 그 험담들을 전부 알아들을 거란 생각은 전혀 못한 채요. 저희 엄마는 60대 초반에 성공한 사업가로 영어에도 매우 능통하셨거든요. 물론 그런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가 제대로 혼내주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정작 예비 시모 때문에 제가 예비 신랑과 헤어지게 되자 예비 시모는 그제야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예비 신랑에게 저와 저희 엄마 마음을 되돌리라며 난리를 피웠다는 것입니다. 황당하게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제가 진심으로 존경해 마다치 않은 분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을 이겨내고 본인의 삶을 개척해 꿈을 이루신 분이었으니까요. 저희 엄마는 사실 가난한 집의 마지로 태어나 많은 걸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래로 넷씩이나 딸린 동생들 덕분에 중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죠. 물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계셨지만 두 분만의 벌이로 많은 자식들을 책임지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방을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해 미식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걸로 동생들을 전부 키우며 공부 잘하는 동생 한 명은 대학교까지 보내게 되었고요. 엄마가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살다 보니 어느덧 동생들은 자라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게 되었고 엄마에게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당시 나이가 27살이었는데 그제야 엄마는 본인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해보고 싶었던 미용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미용학원에 등록하고 평일에는 공장에 나가 일을 하고 주말에는 미용학원에 가서 미용사 자격증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엄마 시절에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27살이면 노처녀라고 불리는 시절이었는데 그런 엄마에게 소개팅 자리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엄마 친구 중에 잘 사는 집 친구가 있었는데 집안이 넉넉해서인지 대학교까지 졸업해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졸업한 선배가 우연히 엄마의 사진을 보게 되었고 엄마의 모습에 반해 소개를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본인은 중졸이고 대학교까지 나와 초등학교 교사까지 하고 있는 남자는 너무 차이가 나서 싫다며 거절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괜찮다고 떠밀어 억지로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그 남자가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와 아빠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저를 임신하며 가정주부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때까지 미용사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며 엄마에게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고 아빠의 적극적인 지지에 엄마는 다시 본격적으로 미용학원에 다니며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메이크업 실습을 하며 여러 얼굴에 다양하게 트러블이 나는 사람들을 보며 대한민국에는 정말 사람 피부에 맞는 제대로 된 화장품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게다가 사람 피부에 좋은 건 외국 비싼 화장품에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제품은 가격이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그때 엄마가 드는 생각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싸고 좋은 화장품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나? 하는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런 호기심들이 공부로 이어지자 화장품 원료나 원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엄마라면 좋은 화장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겠다는 아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엄마는 본인이 미용사가 아니라
화장품 사업을 하는 게 운명이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한국의 중저가의 좋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갑자기 생겨나 유행하며 붐처럼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엄마도 대형 회사처럼 큰 성공은 못하더라도 일단 시작해보자는 마음이었다고 해요. 엄마는 독학으로 열심히 화장품에 대해 공부하며 작은 화장품 회사에 취직하며 포장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엄마가 아빠를 따라 지방에 살 때인데 다행히 집 근처에 화장품 공장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화장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엄마의 말에 사장님은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엄마의 말을 무시하셨지만 악착같이 일하는 모습에 결국 엄마에게 화장품 제조원으로 일할 기회를 주며 열심히 일을 배우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엄마는 회사를 나와 처음에는 피부에 좋은 천연 화장품을 컨셉으로 화장품을 개발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후부터는 정말 꿈 같았다고 해요. 실패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각질을 제거하는 필링 젤이며 녹차 성분이나 달팽이 성분, 비타민이 들어간 화장품 등 출시하는 것들이 히트를 치며 정신을 차려보니 큰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대중들이 알아주는 화장품 회사의 사장님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거기서 본인의 목표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새롭게 코스메틱 브랜드를 만들어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쯤 세계적으로 K-뷰티가 조금씩 해외에서 유행할 무렵이라 외국에서도 문의가 조금씩 들어오며 해외로 엄마 회사 제품이 팔려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는 해외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 커서 대학교에 다닐 무렵이었는데 엄마는 홀로 미국으로 2년 동안 어학연수까지 다녀왔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일궈낸 성과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엄마를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얼마만큼은 아니지만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죠.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빠르게 승진하며 30대 초반의 나이 대리라는 직급을 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결혼을 약속한 예비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비신랑은 저희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인데 입사할 때부터 저를 참 많이 따랐습니다. 신입사원인 예비신랑을 제가 챙겨줘야 하는 입장에서 예비신랑이 저를 많이 챙겨줬다고나 할까요? 일이 많아 야근을 하고 출근을 하는 아침이면 항상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 음료수가 쪽지와 함께 책상 위에 놓여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비신랑이 저를 위해 직접 챙겨준 것이었죠. 대리님, 어제 늦게까지 일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기운 차리라고 일하시라고 사왔어요. 바쁘신데 언제나 저까지 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프거나 일이 바빠 점심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때면 약이나 간단하게 먹을 샌드위치, 간식까지 미리 챙겨서 사다 주었으니까요. 물론 예비신랑이 저를 챙겨주는 건 고마웠지만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제 부하 직원에다가 신입사원의 돈을 쓰게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비신랑의 행동을 막기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해 밥을 사주겠다고 말하고 예비신랑을 따로 불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예비신랑은 제가 밥을 사주는 것도 모자라 저와 단둘이 밥을 먹는다는 생각에 아주 신이 나 있더라고요. 대리님, 따로 밥까지 사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동준 씨, 왜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거야? 물론 내가 동준 씨 사수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동준 씨가 날 너무 많이 챙겨주니까 미안해서. 그리고 나한테 사주는 음료수나 간식 같은 거 물론 하나하나 따지면 얼마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합치면 금액이 적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동준 씨 일 잘 가르쳐 줄 테니까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저 대리님, 제가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신가요? 혹시 제가 그러는 게
이렇게 밥까지 사주시겠다고 따로 불러내 이야기하실 정도로 싫으신 거냐고요. 싫은 게 아니고 신입사원 월급이 나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렇지. 나 때문에 동준 씨 월급 다 쓰면 어쩌려고? 그런 거라면 상관없어요. 저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사는 사람이라 무리되는 일 절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보니까 대리님께 하는 제 행동이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씀 맞는 거죠? 저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 김 대리님 좋아합니다. 날 좋아한다고? 그래. 나도 동준 씨 내 부하 직원들을 많이 좋아해. 그게 아니고 김 대리님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저 김 대리님 여자로 이성으로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랑 만나주시면 안 돼요? 딱 한 번, 아니 딱 3번만 저 만나주세요. 이후에도 김 대리님 저 싫다고 하면 불편하거나 귀찮게 하는 일 없게 할게요. 그러니까 제 마음 좀 받아주세요. 처음 예비신랑의 고백에 저는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물론 부하 직원으로도 일을 열심히 하고 제법 잘 따라주는 예비신랑이 기특하기도 했고 제가 볼 때 이성으로도 괜찮긴 했지만 저에게 마음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주변에 또래 여직원들도 많았고 왜 하필 저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비신랑에게 확답을 하지 못하고 버벅거리자 고민해보고 나중에 이야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 저도 생각보다 예비신랑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인지 예비신랑에게 딱 3번의 기회를 줘보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만날수록 믿음직스럽고 남자다운 예비신랑의 모습에 마음을 열고 사귀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예비신랑에게 왜 저를 좋아하게 됐는지 물어보자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직장 상사이니 서로 불편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참고 있었는데 대할수록 자상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 있는 제 모습이 더욱 멋지게 느껴져 끌리게 되었고 결국 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 전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예비신랑은 외동아들이었는데 그동안 예비신랑이 해준 이야기도 있고 전 시부모님들이 좋으신 분들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예비신랑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 상사라고 하니 능력 있는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생각에 마음에 들어하시는 부분도 있어 보이긴 했지만요. 하지만 그런 저의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는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었죠. 우리 동준이 회사 상사라면서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며느리를 둬도 되는지 모르겠네.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했더니 아주 부러워서 난리야. 어머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세아가 대학도 유명한 명문대 나왔던데 그 소식 듣고 내가 얼마나 반갑고 좋았는지 몰라. 나도 내 자랑 같아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준이한테 들어서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도 알아주는 대학 나왔거든. 우리 남편의 아들에 게다가 나랑 며느리까지 전부 유명한 대학 출신이니 이거 완전히 엘리트 집안이 아니고 뭐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세아가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나? 2분 다 대학은 어디 나오셨고 동준이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해줘야지 말이야. 이런 똑똑한 딸을 키워냈으니 부모님들도 당연히 좋은 대학 나오셨겠지. 저희 아빠도 저랑 같은 대학 나오셨고 아빠는 초등학교 교사로 교장 선생님까지 하시다가 현재는 정년 퇴임하고 쉬고 계세요. 저희 엄마는 중학교 졸업하시고 현재는 직장 생활하고 계시고요. 충졸이라니? 내기가 잘못된 건가? 아니, 잠깐만. 지금 새아가가 사부인 충졸이라고 한 거 맞아? 엄마, 장모님이 중학교 졸업하신 게 뭐 어떻다고 그래. 엄마 살던 시대 때는 가정형편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그리고 엄마 그런 걸로 색안을 끼고 보는 사람 아니잖아.
당신 왜 갑자기 새아가한테 그런 걸 물어봐서 곤란하게 만들어? 요즘 세상에 누가 학벌 같은 거로 사람 본다고? 그런 말 잘못했다가는 요즘엔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다고? 아니,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아니, 그냥 내 친구들도 전부 대학교 졸업했고, 내 주변에는 중졸 출신이 없어서 너무 신기해서 그랬던 거지. 나도 다른 뜻은 없었다고. 저희 엄마의 학벌을 이야기하며 약간 무시하는 듯한 예비 시어머니 모습에 저희 엄마가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걸 시어머니께 밝힐까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 시댁에 인사를 하며 예비 신랑과 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 회사 이름은 몰라도 제품 이름은 누구나 들으면 알 정도는 되는 회사라 저희 엄마가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걸 알면 시부모님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면서 예비 신랑이 나중에 기회 되면 천천히 이야기한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예비 신랑의 말로는 예비 시아버지며 특히 예비 시어머니의 경우 사람 조건이나 학력으로 차별하는 걸 매우 싫어하시는 분들이니 그런 거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시부모님이 저희 집 조건이 아니라 저 자체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는 몰라도 시어머니는 예비 신랑이 말한 것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제가 볼 때 예비 신랑이 이야기한 것과는 정반대의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예비 신랑이 회사 일로 급하게 전화를 걸러간 사이에 저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예비 시어머니의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다시금 어이가 없는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저기, 그런데 내가 정말 믿기지 않아서 그러는데 너희 엄마 중학교밖에 졸업 못한 거 맞니? 그러니까 중졸인 게 확실하냐고. 네, 어머니. 그런데 그건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에나. 도대체 너희 엄마는 머리가 얼마나 나쁘시면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한 거야? 나는 설렁설렁 공부했어도 우리 학교 들어갔던 건데 우리 학교가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 세아가 너도 들어봐서 알고 있지? 이거 정말 걱정이네.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대화도 가능한 건데 사부인이랑 만나서 서로 말이 통할지 걱정이다. 어머니, 나중에 전부 알게 되시겠지만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오해가 있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엄마 머리가 나빠서 중학교만 졸업한 게 아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해서 그러신 거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은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독학으로 공부도 나름 많이 하시고 사회생활 오래 하셔서 굉장히 스마트하시거든요. 얘는 또 무슨 그런 거로 발끈하고 그러니. 혹시 세아가 너희 엄마 학벌 때문에 무슨 콤플렉스라도 가지고 있는 거니? 알겠다. 앞으로는 내가 조심해 줄게. 세아가 네 말처럼 사부인 머리 나빠서가 아니라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졸업한 거로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잖아. 나도 많이 배운 사람답게 교양 있는 사람이라 그 정도 아량은 있단다.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 입으로 많이 배웠다면서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중졸이라는 소리에 갑자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좋은 대학 나온 게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고개를 아주 뻣뻣하니 잘난 척하기에 바빴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저희 엄마가 유명한 화장품 회사 대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사람은 어딜 가든 겸손해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 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누가 대학 나온 걸 따진다고 저렇게까지 오버를 하시나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분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가 이루어지고 전 거기서 생각지 못한 황당한 일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누가 봐도 경악할 만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다 싶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중졸이라며 본인과 비교해 잘난 척을 하며 깔보기 시작하더니 헛소리를 해댔던 겁니다.
본인이 엄청난 엘리트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사부인, 죄송한데 제가 확실히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사부인이 중졸이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 아들이랑 연지랑 결혼을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희 집안 사람들은 전부 4년제 명문대학 출신이고 나름 엘리트인데 사부인은 그렇지 못하니 수준 차이가 너무나도 나잖아요. 전 우리 박간 양반이랑 결혼하기 전에 대학을 나왔는데 사부인 도대체 어떻게 사시면 중졸이 될 수 있던 겁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사부인 젊었을 때 노시거나 했던 건 아니죠? 설마요. 그런 일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엄마, 장모님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창피하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지금 한 말도 후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라고. 아니, 너야말로 왜 그러니? 내가 무슨 못할 말 했다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귀한 우리 아들 결혼인데 짚고 넘어갈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아니니? 네 엄마 명문대 나온 엘리트로서 이런 건 철두철미한 사람이라고. 사부인,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혹시 제가 하는 말 어려워서 못 알아들으시는 건 아니죠? 철두철미라는 제가 하는 말을 무슨 뜻인지 전부 알아들으셨죠? 그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생각보다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 아니니까. 그나마 사부인께서는 주제에 맞게 겸손하셔서 다행입니다. 솔직히 중졸인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삼게 생겼는데 제가 마음이 놓여야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연지 너는 네 엄마 머리 닮은 거 아니겠지? 학교도 네 힘으로 들어간 거 맞고. 예비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저희 엄마가 중졸이라는 단지 그 이유 하나로 저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저희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행동하면 시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데다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도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순진한 사람이 세상 물정 몰라 하는 소리라 생각하며 좋게 봐주며 넘어가 주려 하셨고요. 하지만 저와 다르게 예비 신랑은 참을 수가 없는지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상견례 오기 전에 선 넘는 발언 하시지 말라고 했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겠어? 왜 이렇게 자꾸 날 창피하게 만들어? 동준이 말이 맞아. 당신 좀 말을 자제하는 게 좋겠어. 아유, 다들 알겠어. 무슨 농담도 못하나. 연지야, 내가 웃자고 농담해 본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네 엄마가 중졸인 게 네 탓은 아니잖니. 그냥 네가 태어나 보니 네 엄마가 중졸이었던 걸 어쩌겠어. 안 그래요, 사부인?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전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저의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예비신랑이 저에게 잘해준다고 한들 저런 예비시모를 둔 집에 시집을 가서 제가 잘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마도 앞으로 여기에서 예비시모가 더 나갔다가는 어쩌면 예비신랑과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사람을 몇 번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좀 더 지켜보자는 마음이었죠. 뭐든 너무 가볍게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비시모의 개념이 없는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저희 엄마에게 밥을 사주고 싶다면서 갑자기 연락을 해왔던 것입니다. 연지야, 나다. 이번 주말에 너랑 네 엄마 시간 좀 내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시간은 왜요? 다른 게 아니고 내 대학교 동창이 마곡 쪽에서 작은 레스토랑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 가서 너랑 사부인 밥 좀 사주려고. 우리 앞으로 한 가족 될 사이인데 두루두루 친해져야 하지 않겠니? 너도 너지만 내가 사부인이랑 많이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면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여쭤보고 전화드릴게요.
엄마가 회사가 바빠서 시간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알겠다. 그러면 연락 기다리고 있으마. 그래도 그때까지는 저희 엄마와 친해지고 싶다는 예비 시모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믿고 저도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와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 친구분이 한다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와장창 깨지긴 했지만 말이에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왜 저희 엄마를 친구분이 하는 레스토랑에 부른 것인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친구분을 보자마자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가 전화로 이야기했지? 중졸인 우리 사부인이야? 세상에 중졸이라니. 자기 그런데도 어떻게 저런 여자를 사돈으로 맞을 생각을 한 거야? 자기도 정말 대단하다. 나야 뭐 그런데 차별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우리처럼 배운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더 관대해져야 세상에 차별도 없어지는 거니까 솔선수범해 준 거지. 처음에는 우리 아들보다 잘난 며느리였는다고 좋아했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아휴, 내 팔자야. 저런 말도 안 통하는 무식한 여자를 사부인이라고 부르면서 대접해줘야 할 생각하니 앞날이 깜깜하다. 그래도 중졸 사부인이라니. 어우, 나는 생각만 해도 싫다. 같이 대화만 해도 나까지 무식해질 것 같다고.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함부로 막 떠들어도 되는 거야? 그래도 자기 며느리는 명문대 나왔다며. 이러다가 우리가 하는 말 전부 알아듣고 있는 거면 어떡해? 알아듣기는 개뿔. 나도 저게 명문대 나와서 영어 좀 할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하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거 있지? 중졸인 지엄마 닮아서 그런가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저런 머리로 대학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 완전 돌대가리 같다니까? 어머, 그럼 혹시 자기 예비 며느리 정원미달로 대학 입학한 거 아니야? 뭐? 정원미달? 며느리 나온 대학이 워낙 명문대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기 하는 말만 들어도 진짜 웃긴다. 정원미달이라니. 하긴 내 조크가 미국식 조크이긴 하지. 그나저나 자기 며느리나 사부인이나 자기한테 정말 감사해야겠다. 나도 그렇지만 자기 같은 며느리 좋고 교양 있는 엘리트가 이렇게까지 직접 시간 내서 상대해주는데 이런 고마운 일이 또 어디 있어? 저런 무식한 것들이 그걸 알까 모르겠네. 그래도 내가 영어 하는 거 보고 느끼는 게 좀 있긴 하겠지. 자기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상대해주고 있는지.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했던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중졸인 사실을 이야기해서인지 자꾸 영어를 저희 엄마와 있을 때만 예비 시어머니가 쓰려고 해서 일부러 답을 안 했던 것뿐이었죠. 그러나 역시나 예비 시모는 그런 저희 행동에 제가 당신이 하는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저와 저희 엄마와 친해지고 싶어서 불렀다던 예비 시모는 사실 본인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자랑하며 잘난 척을 하기 위해 저와 엄마를 부른 것이란 걸 티나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그날 예비 시모와 시모 친구의 행동에 영어로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었던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래봤자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생각이었죠. 게다가 예비 시어머니와 친구분의 발음도 정말 들어주기 힘들 정도로 안 좋았으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잘났다고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잘난 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엄마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실컷 친구분과 저와 저희 엄마 욕을 해놓고서는 또다시 잘난 척을 하며 위해주는 척 연기를 했으니까요. 어머, 너무 우리끼리만 이야기했나? 사부인, 제가 갑자기 영어로 이야기해서 놀라셨죠? 죄송해요. 제가 영문학과 출신이라 항상 친구들 만나면 영어로만 이야기해서 버릇돼서요. 저랑 친구가 하는 이야기 못 알아들어서 답답해도 조금 참아주세요. 사실 전 한국어보다 영어로 말하는 게 제 모국어 같고 더 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전 그날 예비 시어머니와 헤어진 후 결심을 합니다. 예비 신랑과 끝내기로요. 대학만 나왔지 저런 무식하고 몰상식한 예비 시모를 진짜 제 시어머니로 모실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그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엄마는 제가 예비 신랑과 헤어진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며
혹시나 그 일로 제가 상처를 받을까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그와 다르게 저희 아빠는 저와 엄마를 무시한 예비 시모에 대해 분노하셨고요. 우리 집안과 많이 차이나도 연진이가 최서방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최서방도 사람이 괜찮아 보여서 결혼을 허락했던 건데 그때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렇고 정말이지 안 되겠구나. 아무리 사람이 몰상식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학벌로 무시하면서 그런 행동까지 해? 그렇게 조건으로 따지자면 우리 집안이야말로 너랑 최서방이 결혼하는 거 반대하고 나와야지. 그런데 딸, 최서방이랑 헤어지고 후회하지 않겠어? 네가 정말 많이 좋아했잖아. 괜히 엄마 때문에 헤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엄마 아니야. 엄마 일이 아니었더라도 그런 시어머니면 결혼했어도 문제가 생겨도 생길 거였어. 난 차라리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걸. 결혼 후에 알았어 봐. 그때는 무르기도 힘들다고. 그리고 이건 엄마 때문이 아니고 내가 결혼을 포기할 정도로 만든 시어머니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이라고. 연지 말이 맞아. 모르면 몰랐어도 그런 이상한 집안에 우리 딸 아까워서 난 절대 못 줘.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귀한 내 딸 절대 안 준다고. 그래서 전 기회를 봐 예비신라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알 리 없는 예비시모는 기어이 결코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대뜸 늦은 저녁에 예의도 없이 저희 엄마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요. 본인 대학 동창 모임 사람들에게 저와 엄마를 소개도 해줄 겸 초대하고 싶다면서요. 하지만 예비 시모가 저와 엄마를 초대한 이유가 뻔히 보였습니다. 또다시 저희 엄마와 저를 무시하며 본인의 잘났다고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시어머니의 핸드폰 통화 내용을 저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는데 그 내용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부인, 내가 대학 동창 몇몇이랑 작은 모임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다도를 즐기는 모임인데 사부인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시죠? 하긴 중졸인데 그런 경험을 어디 가서 해봤겠어. 그래서 내가 특별히 사부인을 배려해서 저희 다도 모임에 초대를 해드리려고요. 이미 저희 동창들에게도 말해놨으니 제가 말한 장소로 꼭 나오셔야 합니다. 혼자 오기 정모하시면 연지랑 같이 오시고요. 만약 사부인 안 오시면 연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고 싶지 않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약속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말은 교양 있는 척 하고 있었지만 저희 엄마를 이제는 본인의 아랫사람 대하듯 하며 협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전 예비 시모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예비 신랑의 얼굴을 봐서라도 둘이서 만나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예비 시모 같은 사람은 혼 좀 나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다른 건 다 참아도 저희 부모님 무시하는 인간은 절대 봐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인지 많이 화가 나 계셨습니다. 엄마의 학벌을 무시하는 태도보다 엄마 자식인 저희 결혼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시어머니 태도를 엄마도 참아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가 초대한 동창 모임에 나가기로 합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동창이 보는 앞에서 제대로 혼을 내주기 위해서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의 동창 모임 날이 다가왔고 저와 저희 엄마는 약속 장소인 전통 찻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예비 시모는 동창들과 저와 저희 엄마에 대해 무슨 말을 하며 말을 맞춘 것인지 엄마와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머, 중졸이라는 자기 사부인이랑 예비 며느리 자기가 부르니까 진짜 왔네? 자기 말에 꼼짝 못한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그럼 우리처럼 가족들이 전부 명문대 나온 엘리트 집안이랑 사돈을 맺게 되는데 당연히 와야지. 지들 주제에 감히 내 말을 무시하려고? 아참, 우리 사부인은 영어를 못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우리 예비 며느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겠지만 어쩌겠어. 우리 같은 교양 있는 지성인들이 이해를 해줘야지. 회원님들 아시겠죠? 그런데 자기야, 자기 사부인 진짜 중졸 맞아? 중졸이라기에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너무 세련됐는데
누가 보면 잘 나가는 무슨 사업가라도 되는 줄 알겠어. 사업가는 무슨 아들만은 아직 직장 생활한다고 하긴 했는데 무슨 일하는지 말 못하는 거 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험이나 팔고 다니겠지. 아니면 중졸에 다 늙어 빠진 할머니를 누가 써주겠어. 그런데 요즘 보험회사 직원도 중졸을 뽑아주나? 보험 설계사도 학력 제한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 며느리랑 사부인이 정말로 영어를 못하긴 하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지들 앞에서 대놓고 흉을 보는데도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이것도 너무 웃긴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와 엄마를 불러놓고 본인이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걸 좀 더 뻐기고 싶었는지 저와 엄마를 배려해주는 척 웃주라며 한국어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부인, 우리끼리 영어로 이야기해서 못 알아듣는 사부인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모국어처럼 더 편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 옆에서 차 마시면서 우리 같은 명문대 출신 엘리트 그룹들은 어떻게 대화하는지 잘 구경하시라고요. 사부인 주제에 주변에 우리처럼 고상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리 만무하고 죄다 사부인처럼 그 나물에 그 밥일 텐데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 만난 것도 감사하게 좀 생각하시고요. 밖에서 만났으면 사부인이 말도 못 걸었을 사람들이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전 다시 친구들이랑 영어로 대화 좀 나누겠습니다. 역시 한국어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표현하는데 불편하다니까. 다들 안 그래? 그러나 예비 시모의 말에 영어로 답을 한 사람은 예비 시어머니의 동창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가 또박또박 영어로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답을 해주었던 겁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아서 영어가 모국어처럼 편하긴 개뿔. 콩글리시도 정도껏 해야지.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발음도 구린 주제 어디서 헛소리야. 내 귀가 괴로울 정도로 발음이 아주 형편이 없네. 미국 유치원생도 당신들보다는 발음이 좋겠다. 당신들 정말 영문학과 나온 거 맞아? 사부인! 지금 영어로 말한 건가요? 중졸인 사부인이 영어를 어떻게... 동준이 엄마, 자기네 사돈 영어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우리보다도 발음이 더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걸 어떻게 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 사돈 앞에서 욕했던 거 전부 들었다는 거잖아. 아우, 교양 없게 사람 앞에서 대놓고 욕한 꼴이 되어버렸네. 그래. 처음부터 니들이 짓거리는 거 전부 알아듣고 있었다. 그런데 니들 미국은 다녀와 봤니? 아니지? 전부 영어 한국에서 배웠지? 발음 보니까 미국 땅은 밟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니들이랑 다르게 미국에서 직접 어학연수하면서 2년 동안이나 살다 온 사람이거든? 사부인 중졸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어를 하시는 건가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예비 시모며 시모 친구들이며 본인들이랑 다르게 유창한 발음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저희 엄마 모습에 다들 놀란 눈치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계속해 영어로 말하며 본인의 명함을 예비 시어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사업을 하는데 회사 대표로서 이 정도는 할 줄 아는 게 기본이지. 아참, 내가 내 소개를 안 했지? 자, 내가 이런 일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희 엄마의 명함을 확인한 예비 시모며 시모 친구들이며 이젠 놀라다 못해 다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기 회사 스킨케어 제품으로 유명한 화장품 회사 아니야? 영수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사돈 중졸이라고 했지? 이렇게 유명한 화장품 회사 대표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쪽만 당하게 하고 이게 뭐야? 맞아. 너 밥이라고 무조건 무시해도 된다더니 내가 볼 때 영숙이 네가 밥이다. 이게 웬 개망신이냐고. 사부인, 진작 유명한 회사 대표라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사부인을 오해하는 일도 없었을 테고 우리 동창들끼리 영어로 말하는 이런 실수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앞으로 우리 두 아이 결혼 축복하면서 잘 지내봐요. 잘 지내긴 뭘 잘 지내. 이제 모두 끝난 거 당신 모르겠어?
내가 그동안 당신 그 가짜는 잘난 척에도 모르는 척 봐줬던 것은 전부 우리 딸 생각해서였어. 그런데 저번부터 보니까 당신 진짜 안 되겠더라. 당신 같은 여자를 시어머니로 둔 집에 우리 딸 시집 보냈다가는 평생 고생하게 생겼다고. 대학만 좋은 데 나왔지. 사람이 몰상식해서 인격적으로 갖춘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처럼 천박한 시어머니 자리 있는 곳에 내 딸 시집 못 보내니까 우리는 여기서 끝내자고. 너처럼 무식한 여편네가 시어머니로 있는 집안에 내 귀한 딸 절대 못 줘. 사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부인이 어떤 분인지 몰라 뵙고 그랬어요. 사부인네 집안보다 저희 집이 한참 많이 딸리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연지랑 우리 아들 결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내가 뭐하러 미쳤다고 다시 기회를 줘? 이미 볼장 다 본 거 모르겠어? 저번에 지 친구랑 영어로 나랑 내 딸 흉봐놓고 그걸 미국식 고급 조크라고? 정말 웃기지도 않아서. 내가 미국에서도 살아봤지만 미국에서는 당신처럼 이야기하는 걸 조크라고 안 하고 천박하게 남욕한다고 하는 거야. 명문대 나와서 니들처럼 사람 조건으로 판단하는 저급하고 속물적인 인간 될 거면 차라리 그 대학 안 나오는 게 낫겠다. 내가 지금 영어로 하는 말 똑바로 들어. 우리 딸, 당신과 결혼시킬 일 영원히 없어.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잘 나가는 화장품 회사 대표라는 소리에 어떻게든 저를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과는 180도 다르게 저를 붙잡고 빌며 애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예비 시모가 그렇게 좋아하는 취향에 맞춰 영어로 답을 해드렸죠. 연지야, 그동안 내가 너랑 네 엄마한테 무리하게 했던 행동들 전부 사과하마.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네가 네 엄마 좀 말려봐라. 너 우리 동준이 사랑하잖아. 이대로 정말 우리 아들이랑 헤어질 수 있겠어? 네, 어머니 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동준 씨랑 헤어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나을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오늘 여기 나가면 바로 동준 씨 만나서 헤어지자고 하려고요.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저희 엄마 무시하는 건 못 참거든요. 엄마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라서요. 그러니까 더는 볼 일 없는 아줌마, 앞으로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고요. 이럴 순 없어. 안 돼. 그날 저는 엄마와 전통잣집을 나와 바로 예비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며 작별을 고하게 되었죠. 예비신랑도 미안했는지 그런 저를 붙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본인도 저 모르게 예비시모가 그러지 못하도록 말려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파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예비시모는 대학 동창들이 보는 앞에서 쪽이란 쪽은 다 당하며 저희와 인연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비시모는 다시는 동창 모임에 나갈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피한 꼴을 당하고 맨정신에 다시는 동창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본인의 잘못으로 스스로 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비시모는 본인이 잘못해서 저와 예비신랑이 파혼을 하게 된 것인데도 예비신랑에게 저의 마음을 다시 돌려보라며 힘들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예비신랑은 집을 나와버렸다고 해요. 예비시모는 그 충격으로 병이나 앓아 누워버렸고요. 본인이 잘해 일을 버려놓고 도대체 누굴 괴롭히는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니던 회사를 나와 엄마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대기업 화장품 회사였고 엄마가 사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일을 배우기 위해 입사를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엄마를 도와 엄마의 회사를 멋진 화장품 회사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었으니까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요. 그러면 이만 사연 줄이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